안녕하세요.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.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, 이 신청이 매년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. 이 신청 비율이 어떻게 될지, 개인 파산 사건이 개인 회생, 개인 파산 전체 사건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까 혹시? 제 예상에 한 30% 정도? 제가 어저께 법원 통계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봤거든요. 올해 지금 개인 파산 사건이 7월 달까지 24,368건이 접수가 되어 있고요. 개인 회생 사건이 전국에 75,575건이 접수가 돼 있어요. 비율로 보면 개인 파산이 전체 사건 중에서 25%, 개인 회생이 7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게 작년까지는 이 비율이 조금 달랐거든요. 올해 들어서 개인 회생 사건이 지금 급증을 해서 작년보다 40% 이상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더 커진 거고요. 그 차이가 작년까지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파산이 32% 정도 차지했고요. 회생이 68% 정도 차지했어요. 실제 신청 비율을 들어보니까 지금 회생이 훨씬 많다고 하셨는데 네. 그 이유는 뭐예요? 원래 개인 파산이 원칙적으로 먼저 생긴 제도이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 회생이 들어왔죠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저희하고 정반대라고 해요.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개인 파산 사건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이유가 첫 번째로 꼽는 게 많이 어렵다. 면책 결정을 받기가 많이 까다롭다. 네.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. 신청 자격 조건도 다르잖아요. 첫 번째로는 우리가 파산으로 못 가시는 경우들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.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사치라든가 도박, 과다한 사행 행위를 한 경우,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든가 가상화폐 투자를 너무 심하게 했다, 이런 것들도 면책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. 신청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소득이거든요. 소득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최저 생계비보다는 적은 소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,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 일을 하시더라도 최저 생계비보다는 소득이 많으신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. 124만 원 1인 가구, 이거 너무 적잖아요. 알바를 해도 이것보다는 많이 수입이 있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파산으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회생에 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적을 수밖에 없고, 실제 그게 통계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개인 회생을 해야 하는지 개인 파산을 해야 하는지 이런 사건의 경우 정말 판단하기 힘들다 하는 경우들이 있나요? 개인 파산을 진행을 하면 면책을 받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재량 면책이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. 네.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긴 할 테지만 그냥은 못 해주시고 일정 부분 돈을 환수하신 후에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하고 면책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꽤 있거든요. 근데 그 환수 금액이 커지면 개인 회생을 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파산으로 신청하는 게 당장 어렵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, 이런 결정이 사실 의뢰인분들은 제가 한마디 하는 걸 기다리시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. 그러다 보니까 며칠씩 그 서류를 검토하고 몇 번씩 전화 상담을 하고 또 방문 상담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. 그래도 본인이 파산을 하고 싶다고 해도 만약에 법무사님이 이건 개인 회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있습니다. 어떤 경우일지 좀 궁금해요. 다른 사무실에서 여러 군데 상담을 했는데 다 파산은 안 된다, 개인 회생만 가능하다, 이런 말씀들을 듣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전화 오시는 경우들이 계시거든요. 네. 근데 저도 역시 파산이 안 됩니다,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. 네, 어떤 경우들인가요? 첫 번째가 면책을 받기는 받을 것 같아요. 재량 면책. 하지만 환수 금액이 너무 커요. 그래서 차라리 개인 회생 하시는 게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개인 회생은 같은 금액이더라도 3년 동안 아니면 길게는 5년 동안 나눠낼 수 있잖아요. 내가 하시는 게 좀 편한데, 개인 파산은 재량 면책 환수 금액이 정해지면 그 돈을 짧은 기간 3개월 6개월 안에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 내셔서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 회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,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좀 답답한 경우인데, 나이가 좀 젊으시고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나는 지금 당장 일을 안 하고 있다, 그러니까 개인 파산으로 신청해 달라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. 근데 개인 파산은 지금 당장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그분의 잠재적인 향후에 경제활동 능력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. 파산 선고 전에 보전 공고도 내시고 신문기를 잡아서 직접 신문을 하시기도 해요. 그래서 파산 선고 자체를 못 받고 기각을 받는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런 상담이 오면 저도 정중하게 개인 파산은 어렵습니다, 직장을 알아보시고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개인 회생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
경우들이 생겨요. 근데 끝까지 개인 파산으로 해달라고 우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 됩니다. 우긴다고 모두가 다 개인 파산이 되는 건 아니네요. 아니에요. 네. 네, 오늘은 개인회생, 개인 파산 신청 비율이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개인 파산으로 하고 싶은데 개인 파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. 상담하는 내용들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영상을 잘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